여러분,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만족과 지혜를 찾은 한 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조선시대, 바람과 달빛을 사랑했던 군주, 월산대군의 삶을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깊은 교훈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자리가 정말 코앞에 있었는데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모든 걸 잃어버린 패배였을까요? 아니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월산대군의 삶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먼저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를 둘러쌌던 아주 복잡했던 정치적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월산대군, 그의 본명은 이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9대왕 성종의 친형이죠. 그러니까 그는 왕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뛰어난 학자였고 또 섬세한 감성을 가진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왕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았던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돌아가신 의경세자였는데 바로 그분의 맏아들이었거든요. 나중에 아버지가 덕종으로 추존되면서 월산대군은 왕위 계승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하지만 역사가 늘 그렇듯 개인의 의지나 운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왕위 계승 문제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때부터 궁궐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가는 그 몇 마디의 속삭임이 한 사람의 운명, 아니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1454년에 태어나서 만 6살의 월산군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만 15살이 되던 해 당시 최고 권력자였죠. 바로 한명회의 강력한 입김으로 동생인 잘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분이 바로 성종이죠. 2년 뒤 만 17살에 월산대군으로 지위는 올라가고 공신칭호까지 받지만 이건 사실상 왕위를 놓친 것에 대한 정치적인 위로와 보상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월산대군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대가 궁궐에서 자연으로 옮겨가거든요.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간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주 의도적으로 정치와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한강이 잘 보이는 곳에 멀리 바라본다는 뜻을 가진 망원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곳을 자기 마음의 안식처로 삼았죠.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세상을, 자연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는 삶을 택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가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채웠냐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미련 대신에 수백 권의 책을 모으고 깊이 연구하면서 학문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의 서재는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는 곧 모두가 존경하는 시인이자 문장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나 시인들이 그를 두고 우리나라 왕자들 중에 이런 인물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위는 얻지 못했지만 학문과 예술이라는 자신만의 왕국에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위대한 군주가 된 셈이죠. 이번에는 그의 인품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일화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인품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정말 깊은 겸손입니다. 관리들이 길에서 자기를 보면 번거롭게 말해서 내려야 하는 그 규칙을 아예 없애달라고 조정에 청원할 정도였어요. 둘째는 지극한 효심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정말 밤낮으로 간호하다가 자신도 병을 얻어서 결국 만 34살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셋째는 굳건한 청렴함. 평생 사치를 멀리하고 왕족이라는 특권을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동생 성종과도 변함없이 아주 깊은 우애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이 왕자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그의 삶에서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왕좌를 다시 정의해보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라는 게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에서 만족과 평화를 찾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능동적인 겸손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집착과 생각을 조금 줄여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의 망언정을 찾는 겁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서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일부러라도 만드는 거죠. 어쩌면 멀산대군이 평생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계속해서 더를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한 진짜 충분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의 이름은 달 월자의 모의 산자, 즉 달트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월산대군의 삶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보다는 어두운 밤을 은은하게 밝히는 달빛과 같았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때로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자기다운 자리에서 조용히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난다는 것을 말입니다.